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포의 디지털 금융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할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첫 시간이죠. 그 내용에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1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핑크텍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핑크텍스라는 거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인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실버텍스라는 게 바로 이 핑크텍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금융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같은 금융거래를 하면서 더 비싼 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로 이 실버텍스가 고령층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금융에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문맹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버텍스를 부담하는 그런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버텍스를 디지털 금융 문맹 비용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금융거래에서 실버텍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우선 금리를 알아보죠. 1년 정기예금 창구에서 거래하면 연 0.9% 이자를 줍니다. 근데 모바일로 하면 약 1.4%까지 줍니다. 그 차이가 무려 0.5%죠. 그러면 현재 1년짜리 금리의 50% 이상을 더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금 수수료를 한번 보죠. 1천만 원을 송금했을 때 창구에서 건당 3,000원에서 4,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모바일로 하면 거의 다 무료죠. 네. 그 다음에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보수 알아볼까요? 특정 증권사 특정 펀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연 보수가 2.8% 수준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하게 되면 연 1.75%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1억 원을 펀드에 가입을 했을 때 1년 동안에 보수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를 알아볼까요? 네, 창구에서 하면 매매 대금의 0.5%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하면 0.014%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크죠. 1억을 거래했을 때 창구 거래는 약 50만 원 정도. 근데 모바일에서 거래하면 14,000원. 네,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거래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창구에서 하려면 집에서 창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요새 금융기관 직원들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대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하면 어디든지 즉시 가능하죠. 결제 부분, 카드로 결제하면 네, 카드 포인트 조금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결제 활용하는 페이백이나 포인트 좀 상당히 많이 적립이 됩니다. 그 차이 굉장히 큽니다. 자산운용 부분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를 활용하려면 모바일로 하는 게 유리하죠. 자, 이런 디지털 금융을 활용을 하면 여러 부문에서 실버텍스가 딱딱딱딱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 알아야만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거, 내 손 안에 디지털 금융비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이 페이먼트, 마이 데이터, 즉 결제, 내 데이터의 활용, 이런 게 어느 한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기관 거를 다 조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금융 플랫폼 부분. 현재까지는 간편 송금, 간편 결제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제 계좌 기반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 바뀐다. 그리고 후불 결제,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앞으로 소액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간편 결제 한도가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까지 크게 확대된다. 그래서 내구재
여행상품 이런 것들이 결제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인증.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이 본인인증 역할을 다 해왔는데 앞으로는 생체인증 그리고 전자비밀번호 이런 게 본인인증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선 디지털 금융의 양대축이 뭐죠? 모바일 뱅킹하고 간편 결제입니다. 모바일 뱅킹은 조회, 이체, 대출, 그 다음 보험거래, 그리고 펀드나 주식거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편 결제, 페이나 앱카드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온라인보다는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지식, 그거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스마트폰하고 금융기관하고 통신할 수가 있어야죠. 원활하게. 그게 와이파이나 이동통신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앱들, 그리고 거래를 하려면 금융 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금융이 뭔가? 금융의 전통적인 기능이 결제하고 중개 기능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최신의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바로 이 결제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금융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오픈 뱅킹, 전자지급 결제, 키오스크,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맞춤 자산운용 등등등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이 분야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디지털 금융 기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핀테크라고 합니다. 금융, 파이낸스, 기술, 테크놀로지, 합정한 말이죠.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하고 모바일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가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기술, 그걸 핀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크핀이란 말을 쓰죠. 이거는 뭘까요? 기술 기업들이 금융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만들어가는 금융 서비스를 테크핀이라고 또 합니다.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는요? 핀테크는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금융기술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고요. 테크핀은 기술기업들이 주도해서 금융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의 종류와 적용 사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핀테크의 기술 분야 그리고 적용 사례 한번 매치를 시켜 보면은요. 인공지능 AI, 로보 어드바이저, 주식하고 펀드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 여기에 활용이 되고요. 빅데이터, 지금 마이데이터로까지 발전이 됐죠. 맞춤 자산 관리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전자상거래, 인증서 이런 데 활용이 되죠. 그리고 생체인식, 스마트 보안이라든지 일단 거래 보안, 특히 스마트 보안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열 때 지문인식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P2P 대출이라든지 클라우드 펀딩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결제,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그 이외에도 하여튼 핀테크 업체들, 많은 업체들이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화, 금융기관에서 단순 작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봇이나 기계장치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점포수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직원 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또 계속 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트렌드가 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첫째, 비대면화. 이제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계좌 신규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죠. 네, 비대면 거래가 아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경계화, 산업 간 그리고 금융기관 간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 팔죠. 증권 업무 하죠. 또 증권회사에서 정기예금성 상품 팔죠. 보험도 팔죠. 보험사에서도 증권상품이나 이런 거 다 팝니다. 그리고 초맞춤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딱딱 맞는 상품 추천해주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화. 예전에는 제품 판매하고 서비스가 별개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해서 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화. 과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한참 걸렸고요.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속해졌죠.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장단점을 한번 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장점 많죠. 그 중에서 첫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예금하고 대출을 할 때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도 보셨지만 금융수수료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겠죠. 네 번째, 금융정보를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정보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이 이 신용정보 관리 이런 부분을 앱에다가 다 넣어놨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또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금융 소외자가 발생을 합니다. 또 즉시성, 단수성이 디지털 금융의 장점인 반면에 신중치 못한 의사결정이 뒤따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또 큰 단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거래 시 주의할 점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스마트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비밀번호 누출되면 안 되겠죠. 철저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앱 공식 배포처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거래 결과 문자 서비스로 바로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이런 각종 금융정보 자꾸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메일,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털리면 몽땅 털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백신, 앱 이런 금융 프로그램들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만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 기능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하고 금융 프로그램, 각종 데이터 전부 다 삭제됩니다. 안 하게 되면 언론 보도에 자주 나왔듯이 자기 그 정보들 전부 다 유출돼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죠. 연예인, 정치인들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 2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